네, 100명에 육박했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신규 확진자는 감소 추세지만 좀처럼 안정세에 들지 못하고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네, 정부는 오늘부터 2주간을 추석 특별 방역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상미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오늘은 다행히도 신규 확진자 수가 줄었습니다. 네, 오늘 자정을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는 50명입니다. 네.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국내 발생 환자가 40명, 그리고 해외 유입 환자는 10명입니다. 네. 최근 신규 확진자 추이를 살펴보면 줄었다가 늘었다가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난 20일부터 사흘 연속 두 자릿수로 떨어졌다가 23일부터 사흘 동안 다시 100명대로 올라섰고요. 지난 26일부터 오늘까지는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을 억제하고 있고 또 신규 확진자 수도 안정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약 76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직전 한 주보다는 약 32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네. 또 새롭게 확인된 집단 감염 사례도 직전 한 주보다 12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안심하기에는 아직도 위험 요인들이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추석 연휴에 좀 특히나 주의해야 할 점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실까요? 네, 방역 당국은 가족 모임과 여행 이 두 가지를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가족 모임의 경우에는 고령의 부모님 또 조부모님이 계신 가정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방문하지 않는 게 안전하고요. 또 가족끼리 모이더라도 집안을 수시로 환기하고 손 씻기,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특히 많은 가족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어르신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건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두 번째 위험 요인은 여행인데요. 지난 여름 휴가 기간을 돌이켜보면요. 한산한 야외 캠핑장으로 여행을 떠났지만 여러 가족이 같이 식사를 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밀접하게 접촉한 결과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족이 모이거나 단체 여행을 하면 한 명의 감염자만 있어도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고 또 다른 가족이나 직장으로 추가 전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간다면 현재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 단위로 가야 하고요. 또 휴게소에서는 최소 시간만 머물고 또 음식은 포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추석 연휴 기간 모두 좀 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자, 지난주 독감 무료 예방 접종이 잠시 중단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상온에 노출됐는지 조사 중에 백신을 이미 또 백신 접종을 한 사례가 있었죠. 얼마나 확인이 됐습니까? 네, 지금까지 서울, 부산, 전북 등 총 10개 지역에서 407건이 확인이 됐습니다. 정부가 이 백신들은 지난주 배송 과정에서 이제 상온에 노출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정부 조달 물량입니다. 정부가 지난 21일 백신 배송 과정의 문제를 확인하고 긴급하게 접종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밤늦게 의료기관에 문자를 발송하고 또 예방접종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안내도 했지만 접종 중단 결정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백신을 접종한 407명 가운데 지금까지는 한 명이 주사 맞은 부위에 통증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다만 통상적으로 예방접종은 항원이나 단백질 성분을 몸에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상 반응은 어느 백신이든지 보고가 된다고 합니다. 독감 백신의 경우에도 예방접종을 맞으면 주사 맞은 부위가 빨갛게 붓는다거나 통증을 느끼는 그런 이상 반응이 10%에서 15% 정도 나타난다는 건데요. 네. 질병관리청은 아직까지는 중증 이상 반응에 대한 보고는 없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계속 살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좀 계속 예후를 주시하면서 좀 그 이상 반응 없는지 재발 방지에 힘써야겠습니다. 예,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